박승희가 발을 뻗지 않은 바로 그 순간 FC 국대 패밀리의 수비 수준이 드러났다. 강보람이 측면 공간을 타고 빠르게 전진했지만 박승희는 공부터 빼앗으려 달려들지 않았다. 상대의 속도를 따라가며 어깨를 먼저 집어넣었고 몸의 중심을 세운 뒤 골문으로 향하는 길을 완전히 닫았다. 넘어지지도 않았고 무리한 태클도 없었다. 공을 건드리기 전에 공간을 소유한 수비였다. 제2회 기파컵 8강 4경기 선공개에서 가장 강렬했던 장면은 슈팅도 골도 아니었다. 박승희가 몸싸움 하나로 FC탑 걸무브먼트의 공격을 지워버린 순간이었다. 백지훈 감독이 이끄는 FC탑 걸무브먼트는 이채연이 골키퍼로 나섰고 체리나와 강보람이 수비를 맡았다. 이승현과 이유정은 전방에 배치됐으며 유빈과 루나가 벤치에서 대기했다. 반대편 FC 국대 패밀리는 데뷔전을 치르는 천송이가 골문을 지키고 박승희와 박하얀이 수비진을 구성했다. 황희정과 정재은이 공격에 나섰고 기보배와 김민지가 교체 자원으로 출발했다. 두 팀의 출발점은 명확히 달랐다. FC 탑걸무브먼트는 골키퍼까지 패스 전개에 참여시키며 전진하려 했고 FC 국대 패밀리는 신입 골키퍼를 보호하기 위해 수비 간격부터 좁혔다. 최진철 감독의 선택은 예상보다 훨씬 보수적이었다. FC 국대 패밀리는 전방부터 무리하게 압박하지 않았다. 하프라인 아래에 4명이 사각형 형태를 만들고 중앙과 측면 사이의 통로를 함께 차단했다. 왜 공격력이 있는 팀이 이렇게 깊게 내려섰을까? 이유는 천송이의 데뷔전이라는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처음 골키퍼로 출전하는 선수에게 넓은 수비 공간과 연속적인 1대1 상황을 맡기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 최진철 감독은 천송이에게 선방 영웅이 되라고 요구하기보다 먼저 슈팅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선을 촘촘하게 묶었다. 이 전술의 중심이 박승희였다. 박승희는 상대가 공을 잡자마자 달려드는 수비를 하지 않았다. 강보람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뒤로 물러서며 속도를 맞춘 뒤 결정적인 순간 몸을 넣어 소유권을 가져왔다. 상대의 속도와 진입 각도를 읽어낸 박승희의 움직임에서는 쇼트트랙 선수 출신다운 균형 감각과 공간 판단이 엿보였다. 그러나 이를 운동 종목의 경험만으로 설명해서는 부족하다. 박승희가 보여준 핵심은 기다림이었다. 발을 먼저 내밀면 강보람에게 돌파 공간을 줄 수 있었지만 박승희는 상대가 공을 길게 밀어놓는 순간까지 버텼다. 힘보다 판단이 앞선 수비였다. 박하얀의 존재도 FC 국대 패밀리 수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박하얀은 후방을 지키는 동시에 프리킥에서는 직접 골문을 겨냥했다. 왼발 인사이드로 감아찬 슈팅은 골문 안쪽을 향해 날카롭게 휘었고 이채연이 빠르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궤적이었다. 박승희가 대인 방어와 공간 차단을 책임지고 박하얀이 왼발 킥으로 공격의 출발점까지 맞는 구조는 천송이의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두 수비수가 버텨준다면 신입 골키퍼는 경기 속도를 익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FC 탑걸무브먼트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경기 시작과 함께 라인을 끌어올렸고 상대가 내려앉자 이채영까지 빌드업에 참여시켰다. 골키퍼가 공을 잡았을 때 체리나와 강보람이 좌우로 벌어지고 전방에 이승현과 이유정이 패스를 받을 위치를 찾았다. 이채연의 역할은 공을 막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후방에서 한 명의 패스 자원으로 움직이며 FC 국대 패밀리의 첫 번째 압박을 끌어내려 했다. 상대가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 직접 라인을 올리고 한 명이 접근하면 빈 측면으로 공을 보내는 방식이었다. 이채연의 선방은 이 전술을 유지하게 만든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박하얀의 프리킥은 방향과 속도를 모두 갖춘 슈팅이었다. 이채연은 공이 수비벽을 통과한 뒤에야 반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몸을 빠르게 낮춰 막아냈다. 골키퍼가 빌드업에 깊게 관여하면 위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채연은 패스 전개 이후에도 슈팅에 대한 준비를 놓치지 않았다. 한 번의 선방이 중요한 이유는 실점을 막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장면 덕분에 FC 탑걸무브먼트는 골키퍼를 전진시키는 선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문제는 점유율이 실제 기회로 이어졌느냐는 것이다. FC 탑걸무브먼트는 공을 오래 소유했지만 FC 국대 패밀리의 수비 사각형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 체리나가 뒤에서 공을 정리하고 강보람이 측면으로 전진했지만 중앙에는 박승희와 박하얀이 버티고 있었다. 이승현과 이유정이 수비 사이에서 공을 받으려면 패스 속도와 첫 터치가 더 정교해야 했다. 상대가 깊게 내려선 경기에서는 빠른 선수 한 명의 돌파보다 공을 받은 뒤 다음 동작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 시간이 길어지는 순간 FC 국대 패밀리는 다시 수비 간격을 회복했다. FC 국대 패밀리에도 숙제는 남아있다. 수비는 안정적이었지만 공을 빼앗은 이후 전진 과정은 매끄럽지 않았다. 황희정이 압박으로 공을 되찾고 정재은이 전방에서 움직였으나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첫 패스가 길어지면 다시 FC 탑걸무브먼트의 소유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계속 내려앉아 막기만 한다면 박승희와 박하얀의 체력 부담도 커진다. 천송이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낮은 수비가 오히려 후반에는 골문 앞 압박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
벤치에서 출발한 기보배와 김민지를 언제 어떤 역할로 투입해 경기 흐름을 바꿀지도 최진철 감독이 풀어야 할 과제다. 승부는 결국 두 질문에 달려있다. FC탑 걸무브먼트는 이채연이 시작하는 빌드업을 박승희와 박하얀이 지키는 마지막 수비선 앞까지 연결할 수 있는가? FC 국대 패밀리는 박승희의 수비로 끊어낸 공을 황희정과 정재은의 공격 기회로 바꿀 수 있는가? 선공개만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FC탑 걸무브먼트가 더 적극적으로 공을 소유했고 FC 국대 패밀리가 더 명확한 수비 원칙을 보여줬다는 사실이다. 화려한 공격만이 팀의 성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채연은 골키퍼가 경기의 첫 번째 공격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박승희는 좋은 수비가 상대를 넘어뜨리는 행위가 아니라 움직일 공간을 없애는 기술임을 증명했다. 한쪽은 공을 통해 경기를 움직였고 다른 한쪽은 공간을 통제하며 흐름을 멈췄다. 그래서 이번 맞대결은 공격과 수비 중 어느 쪽이 더 강한지를 묻는 경기가 아니다. 자신의 방식이 막혔을 때 누가 더 빠르게 다음 해답을 찾아내느냐를 확인하는 승부다. 그 해답을 먼저 찾는 팀이 기파컵 다음 무대로 향하게 될 것이다.